도축 없는 고기 가능할까? 고기를 만드는 시대, 배양육의 가능성과 쟁점에 대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디즈니 플러스에서 작년에 공개된 드라마 지배종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드라마에서는 인간이 먹는 육류가 배양육으로 완전히 대체된 미래가 그려집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고기를 직접 도축하지 않고도 실험실에서 배양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이 드라마처럼 고기를 키우지 않고 만드는 시대가 실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양육이란 무엇일까요? 배양육이란 동물 세포를 배양해 실험실에서 만드는 고기를 말합니다. 가축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한 뒤 세포와 배양액을 배양기에 넣고 증식시키고 이후 세포를 배양기에서 분리하고 푸드 3D 프린터 등을 이용해 원하는 형태와 질감으로 가공하면 배양육이 완성됩니다. 이는 기존의 축산업이 가진 환경 문제, 동물 복지,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미 전 세계적으로 연구와 상용화가 빠르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글로벌 배양육 시장 규모의 전망은 2030년에 1,400억 달러, 2035년에 3,250억 달러, 2040년에 6,300억 달러로 예측되고 글로벌 육류 시장 내 유형별 비율 전망은 2025년 현재는 일반 고기가 90%, 식물성 고기를 10%로 잡고 있지만 2040년에는 일반 고기를 40%, 배양육은 35%, 식물성 고기를 25%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배양육은 정말 실제로 판매되고 있을까요? 네, 이미 일부 국가에서는 배양육이 식탁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상업적 판매를 허용한 나라는 싱가포르입니다. 2020년, 싱가포르는 세계 최초로 배양육의 판매를 공식 승인했습니다. Eat Just라는 기업의 배양치킨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제공되었고 2023년, 미국 농무부는 Eat Just, Upside Food와 Good Meat의 배양치킨 제품을 승인했습니다. 그 중에서 굿 미트는 식물성 단백질에 닭의 섬유화 세포를 혼합한 것이라고 합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적색육과 달리 백색육인 닭은 비교적 맛이나 모양 구현이 훨씬 수월합니다. 이 제품은 현재 샌프란시스코와 워싱턴 DC의 일부 레스토랑에서 실제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주목할 만합니다. 2024년에는 이스라엘의 보건부가 알레팜스의 배양 쇠고기를 승인하면서 세계 최초로 배양 소고기가 상업화되었고 다양한 식품 기업들이 활발히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이처럼 일부 국가는 배양육을 새로운 식량 자원으로 받아들이며 상용화를 빠르게 추진하고 있지만 반대로 배양육을 전면 금지하는 나라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이탈리아와 헝가리가 있는데요. 이탈리아는 전통적 식문화 보호를 이유로 2023년 배양육의 생산과 판매를 법으로 금지하였고 식물성 단백질 기반의 가공품에 생선, 고기 또는 육류의 기본이 되는 음식의 명칭을 사용 금지하였으며 헝가리 또한 유사한 이유로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국의 입장은 매우 상반되며 배양육을 미래 식량으로 보는 시각과 인공식품으로 경계하는 시각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는 배양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배양육의 상업적 판매는 아직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2년 푸드테크 산업 발전 방안 발표, 푸드테크 산업 발전 협의회를 구성하였고 배양육의 10대 핵심 기술 중 하나로 세포 배양식품 생산 기술이 선정되어 국내 배양육 생산 연구와 안정성 인증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식품의약안전처의 식품의 한시적 기준, 규격 인정 기준 대상에 추가되며 배양육 소재를 식품 원료로서 인정하고 있고 배양육 실험들은 모두 공인된 방법으로 실시된 시험이어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기술 개발은 활발히 진행 중이고 관련 법적 준비도 시작되었습니다. 배양육은 세포 확보부터 배양, 식품 인허가, 식품 라벨링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며 각 단계에서 동물보호법, GMO 규제, 식품 첨가물 등의 법적 이슈가 발생합니다. 배양육이 식품으로 판매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이 부족한 상황이라 식품위생법을 적용하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전성 평가와 식품 표기 기준에 대한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이쯤에서 한번 경상북도의 사례를 봐볼까요? 경상북도의 경우 의성군에 추진 중인 세포배양식품 규제 자유특구 계획은 배양육 원료 세포수급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것인데요. 현행 세포수급 방법은 도축 후 냉동보관한 뒤 등급 판정을 받은 축산물에서 채취를 하지만 추진 중인 특례에 의하면 살아있는 가축의 세포 채취를 허용하고 당일 도축한 가축의 세포 채취도 허용하는 것입니다. 배양육 스타트업 시위드 측에 따르면 특례 관련 인프라로는 의성 세포배양 산업지원센터, 세포배양 기업용 GMP 시설, 의성관내 농공단지 4곳, 영남대학교 세포배양 연구소 분원, 28개 산학연구원 네트워크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아직 배양육을 판매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기술 개발과 함께 법적 준비가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양육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장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환경적 측면, 옥스퍼드대와 암스테르담대의 공동연구에 따르면 배양육은 전통적인 축산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 96%, 물 사용은 82에서 96%, 토지 사용은 99%까지 감소시킬 수 있으며 에너지 사용 역시 최대 45%까지 절감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배양육이 기후변화 대응과 자원 효율성 측면에서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동물복지 개선에 효과가 있습니다. 배양육은 도축 없이 고기를 생산할 수 있어 동물의 고통과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윤리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세포만 소량 채취하면 되기 때문에 대규모 사육이나 도축이 불필요하며 동물복지 향상과 윤리적 소비 대안으로서 그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통 축산업의 윤리적 한계를 보완하고 생명권을 존중하는 식문화로의 전환을 이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식량 생산으로서의 장점을 가집니다. 배양육은 세계 인구 증가와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단백질 공급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엔의 지속가능 개발 목표 중 기하종식,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등과 맞닿아 있어 지속가능한 식량 체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큽니다. 또한 전통 축산에 비해 생산 환경에 영향을 덜 주면서도 실험실 기반의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해 식량 안보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양육은 단점이 없을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주요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높은 생산 비용. 현재 배양육은 대규모 상용화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산 단가가 전통 육류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2022년 사이언스 다이렉트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배양육의 예상 생산 단가는 약 kg당 63달러로 아직은 일반 소비자에게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 특히 배양액의 가격이 전체 생산 비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대체하거나 개선하는 기술의 상용화의 핵심 과제로 지목됩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경우 세포배양 식품 원료를 2023년 식품 원료로 인정했으나 한시적 인정이며 허가 신청을 받을 때 심사 수수료가 4,500만 원이라 부담스러워하는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선호하는 상황마저 벌어졌습니다. 싱가포르, 미국, 영국, 이스라엘은 수수료가 없고 호주, 뉴질랜드는 수수료 추가 시 빨리 처리하며 스위스는 기업마다 다르지만 50프랑에서 3만 프랑까지 다양합니다. 두 번째, 기술적 한계. 배양육의 상용화를 위한 기술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생산 규모 확장에 따른 기술적 난제들이 존재합니다. 현재 배양육을 생산하는 과정은 매우 정밀하고 복잡하며 배양액의 개발이나 세포 증식 효율성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배양육의 질감과 맛을 실제 고기와 유사하게 만드는 데에도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로 인해 상용화를 위한 대규모 생산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질 때까지는 기술 개발이 필수적입니다. 세 번째, 법적 규제.
배양육의 상용화에는 법적 규제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배양육은 전통적인 고기와 제조 방식이 달라 식품 안전성과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주요 규제 이슈로는 식품 안전성 확보, 라벨링 기준 마련, 그리고 GMO 규제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지금 식품 영양학과에 재학 중이기 때문에 영양사로서의 활용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떤 세포를 얼마나 넣을지를 사람이 직접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의 함량을 줄이거나 특정 지방산을 추가하는 게 이론상 가능하며 연구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지방과 콜레스테롤의 함량을 조절할 수 있는 배양육이 개발된다면 환자식이나 저지방 식단에 적합한 선택지가 될 수 있고 개인의 건강 상태나 필요에 따라 영양 맞춤형 식단 설계의 사용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현재 배양육의 상용화는 여러 과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배양육이 대규모 상용화와 일상적인 소비로 자리 잡기까지는 5년에서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격이 낮아지고 대규모 생산이 가능해지면 점차 대형마트나 패스트푸드 체인점, 급식 등에서의 보편적인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배양육은 보편적인 선택지가 되어 우리의 식탁에 오를 수 있을까요?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